안녕하구리! 여러분의 스타듀밸리 친구 구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듀밸리를 시작할 때 선택하는 농장 지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농장의 장점을 토대로 무엇이 좋을지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평범한 농장입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표 지형인데요. 가장 넓은 경작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아래 호수에서는 100% 쓰레기만 나온다는 점이 있죠. 게임을 시작하면 파스닙 씨앗 15개를 제공받으며 집안 디자인은 무난한 원목 가구와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의 동굴은 왼쪽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농장 부지는 많은 농사를 짓는데 아주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플레이어의 성향을 따라 동물을 키우거나 연못을 두거나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변 농장입니다. 이곳의 부지는 대부분 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땅이 여러 개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파선잎 씨앗을 15개 제공받으며 집의 디자인은 평범한 농장보다는 조금 진한 우드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강변 농장의 특별한 점은 생선 훈제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이 있죠. 농장에서 낚시를 한다면 70%의 강의 생선이 잡히며 30%의 숲호수의 생선이 잡힙니다. 이 농장 유형은 물고기 챌린지 때 진행했던 농장 유형인데요. 총 41개의 물고기 연못을 설치해 살아봤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스패너 버튼을 눌러 멀티플레이 옵션을 1로 바꿔서 플레이해본다면 부지에 오두막이 하나 생기면서 2개의 생선 훈제기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옵션을 최대 7로 설정한다면 8개의 훈제기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산림농장입니다. 이곳은 농장의 가장자리가 나무로 뒤덮여져 있어 숲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면 50%의 확률로 쓰레기, 45%로 숲 연못 생선, 5%로 숲고기가 잡힙니다. 집안은 초록색 벽지와 우드바닥, 4개의 화분들로 숲속 오두막이라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15개의 파스닙을 제공받습니다. 위쪽에 동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장 곳곳에는 씨앗 모음을 주는 희귀한 잡초가 자랍니다. 농장 왼편에는 8개의 큰 그루터기가 계속 생성되면 도끼 업그레이드 후에 단단한 나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새집물 또한 계절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번들을 채우기에도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 언덕농장입니다. 이곳은 농장을 가로지르는 긴 물줄기와 채광을 할 수 있는 넓은 채석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면 50%로 숲연못 생선이 나오고 50%로 쓰레기가 나옵니다. 15개의 파스닙을 제공받으며 집안은 돌벽과 곡괭이 벽장식으로 광산 한 켠의 휴식처라는 느낌을 주죠. 동굴의 위치는 상단의 위치에 있으며 초반에 채석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석장에는 플레이어의 최강 레벨에 따른 광석이 생성됩니다. 물가 옆에서 오리를 키우면 오리가 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야생 농장입니다. 가장 플레이어가 많이 안 해본 농장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운데에는 큰 연못이, 왼쪽 아래에는 큰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안은 붉은색 톤으로 약간 강산의 80층의 휴식처라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죠? 15개의 파스닙을 제공받으며 동굴 위치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생 농장의 특징은 오후 7시가 넘으면 농장 부지 내에 몬스터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죠. 플레이어의 전투 레벨에 따라 몬스터가 생성되는데 전투 레벨 9 이상이 되었다면 이리듐 골렘이 50%의 확률로 등장합니다. 다음은 내구석 농장입니다. 농장 부지의 경계가 절벽으로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희귀한 잡초가 자라며 오른쪽 하단에는 작은 채석장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두 번째로 경작지가 넓다는 점이 있죠. 집안은 밝은 베이지 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15개의 파스닙 씨앗을 제공받으며 온실은 농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4구역 모두 물을 뜰 수 있는 연못이 존재하며 멀티플레이를 진행할 때 각 부지를 정해 꾸미기 좋습니다. 첫 영상인 농장에서 안 나가고 1000만 골드 벌기 챌린지를 진행했던 농장 유형입니다.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여기는 농사, 여기는 수목원, 용도를 정해서 나뉘어 농장을 운영하기 좋은 농장 유형입니다. 7번째, 해변 농장입니다. 이곳은 세로로 긴 농장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변가에 위치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경작 가능한 땅은 2700칸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칸은 오직 여기 202칸 뿐입니다. 모래 위에서 농사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손으로 물을 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이곳에서 많은 농사를 짓는다면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파란 벽지와 2개의 야자나무로 약간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파스닙 씨앗을 받고 시작하며 왼쪽 상단에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온실로 가는 길은 돌이 있는 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농장을 돌다 보면 3가지 디자인의 보급품 상자가 드랍됩니다. 내용물은 농가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해변의 채집물과 숲의 채집물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왼쪽 아래 화면과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낚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곳에서 처음 낚시를 하면 무조건 그림을 낚습니다. 벽에 설치하면 이런 느낌! 8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목초지 농장입니다. 1.6 업데이트로 등장한 가장 최신 농장인데요. 무조건 닭장 하나와 2마리의 닭과 시작하며 다른 농장과 다르게 오른쪽 아래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건투 15개를 받고 시작하는 농장 유형입니다. 파스닙을 안 받아요? 집안은 따뜻한 브라운에 여러 가구들로 채워져 있으며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을 하나 제공받고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동물농장 챌린지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을 각각 농장별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를 펼쳤을 때 각 농장별로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의 크기로 나열해보자면 평범한 농장이 3,427칸으로 가장 넓은 칸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 농장이 1,413칸으로 가장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집안을 한 번에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듀밸리를 처음 해보신다면 저는 평범한 농장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 해봤어요. 새로움이 필요하다고요 하시는 스타듀밸리 다회차 플레이어분들께는 농장 리텍이나 대학장 모드, 리치사이드 등 다양한 모드를 추가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듀밸리의 시간이 끝이 없고 정답이 없듯이 천천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서 스타듀밸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